좀 조용히 하시고요.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박성준 수석을 제가 상대방 수석으로 제가 존중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포디엄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 박성준 수석이 저희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저희한테 항상 통보하는 식입니다. 이번에 법안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본회의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는 아무런 할 일이 없지. 우린 그렇게 해버릴게. 여러분, 그게 합의입니까? 그게 동의를 받은 겁니까? 저는요, 여태까지 민주당과 어떤 동의와 합의를 갖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는 제가 좀 조용히 하세요. 끝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조용히 안 하시겠습니까? 자, 좀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 들으시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을 잘라버리고 노려보지 말라 그러고 발언이 길면은 쫓아내버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저 쫓아내시겠습니까? 나가버릴까요? 그게 민주당입니까? 국회의장님 제가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태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300명의 의원들한테 온전하게 인사를 받으실 수 있게 공정하게 심판을 봐주시고 사회를 봐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장님은 탈당한 상황이에요. 무소속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민주당 여러분들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법대로요? 서초동에 가서 법대로 하자고 좀 해보세요.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요, 민주당이 외치는 법대로가요, 지난번 70년간 DJ 민주당이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강제 배정하셨죠? 그리고 상임위 강제로 배분하실 때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상병 특검법 1년 만에 하겠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6월 국회를 망신창이로 만들었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투표해서 지셨잖아요. 지셨죠? 여러분들 분풀이를 그런 대로 풀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여러분들 의원님들은 포갑적으로 소수당을 너무 누르고 있어요. 네, 그게 민주당스러운 겁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좀 합시다. 언제나 저희한테 통보만 했어요. 합의한 적 없습니다. 저희 동의한 적 없고요. 오늘까지 6번째 본회의를 하지만은 합의 처리한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국회를 일컬 수 있겠습니까? 반성하세요. 반성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렇게 강압으로 하는 그런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이 분명히 지켜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1인 독재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당대표의 지지율이 솟아오를 때 여러분들 지지율은 땅으로 꺼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입니다. 그거는
좀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는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신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장은 야당의 편도 아니고 여당의 편도 아니다. 국민의 편이다. 그렇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도 야도 아니고 국민의 편이고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나가고 22대 국회 우리 모두 300명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 해야 될 일이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그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정말 여야의 이 강대강 갈등을 풀자고 제가 속해 있었던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 중재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제가 무슨 해법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2달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그래서 방송을 정말 국민의 편으로 돌릴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자.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들은 대부분 다 수용했는데 정부 여당이 반대했어요. 여당의 반대는 그 인사권은 정부의 것이기 정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고 정부 용산에 가서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얘기했더니 그거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거부해 버렸습니다. 저는 함께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일을 정말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없애고 싶은데 그러려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정부, 지금 대통령제 정부가 가장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는 뒷전에 있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요청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오늘의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안 좋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상권 분립을 제대로 해나가고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정부가 국회의 존재를 잘 인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말씀드리고요. 그건 제가 5선을 하는 국회의 의원으로서 또 의회주의자로서 대화가 이렇게 갈등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저 뒤에서 샤우팅하고 그렇게 막 구호하는 거를 방치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라고 3번씩이나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국회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었는데 국회의장이 개판이다. 지난번에는 어느 당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 뭐 이런 거 갖고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장한테 무턱대고 국회 운영이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 오늘 이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당장 사과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그리고 그 발언을 한 강민국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한테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